글이 되어지지 않을까. 간단히 그냥 세 분한테 요것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또 저녁 시간 때 또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예술철학이나 이쪽에서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저희 박 선생님, 임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서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사실 이렇게 좀 굵고 짧게 지금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저는 좌담으로서 저한테 있는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한마디 정도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일단 논문 쓸 때 저희가 오늘 논평을 해주신 모든 분들도 논문을 쓸 때 아마 지금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민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글을 쓰면서 글을 한 장 한 장 쓸 때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때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는 건 답이 없어도 고민은 필요합니다.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무르익고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평부터 시작해서 글을 쓰면서 내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문장 한 줄 쓰고서도 이게 정확한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종합 토론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고 할 거야 아니면?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요. 홍익대로 선생님의 강연 전에 교수님께서 게임을 통한 들방식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한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과도 좀 하시고 하다가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찍어. 아, 찍었어? 많이 배웠어. 공부에다가 주워주세요. 내가 네? 자기 덕분에 정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아. 그 개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진짜 인물도 같은 거가 다 정자에 있는 요걸 도교의 정자가 있어요. 책 진행하고 책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강연 끝나고 포인터가 있어요. 야, 준비 잘했어. 진행하는 거. 잘 갔어? 이걸 주고 있거든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연락을 드리고 잘할 수 있어? 사회자를? 사회자를? 아니면 내가 오늘을 갖고 오는데 학교에 사회자를 어디 살아? 그러면은 사회자를 하는 스타일 연습 해봤어? 네네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중국어도 잘하네. 많이 늘었어요. 이야. 아, 그냥 뭐 바로 그냥 발음이 좋아요, 셰셰. 바로 그냥 중국어로. 아니, 발음이 좋아요, 셰셰. 아, 지금 이해만 하면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데 왜안 되고. 아, 다 가슴에 각이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말해봐. 워낙 찔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글을 쓰려고 할 때. 속아서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쓰려고 할 때 해답이 있든 없든 한 문장을 쓰더라도 숙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와중에 박사가 맞대. 그 와중에 난잘 모르겠는데. 아, 찔려. 죄송합니다. 원래 안 써요. 지금 교통하는 분이 안 없어요. 아니, 지금 가로 들려가지고. 이야, 우리 영화 불붙 탔냐? 얼마나 잘하는지. 앞으로 와.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 이정 씨. 내용만 다 그래요. 그저 양희정 씨랑 유재희 씨 소개하라 그러니까 할 테니까 준비해. 노래 불러야 돼. 아까 소개 노래 불렀지, 그지? 뭐 불렀지? 나의 살던 고향을 불렀지, 그지? 큰일 났다, 진짜. 기현이는 춤추고, 그지? 큰일 났네. 내가 쓰는 거 없나? 다 오셨어요? 우리 끝났어. 너무 긴장했네. 진짜. 너무 긴장했어. 여기 처음 왔잖아요.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했어. 저 거기다가 이렇게 눈이라도 진짜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했어. 끝났다. 영화 잘한다면 준비한다면 잘한다면 해. 다 왔어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들 희정 씨랑 재현 씨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보세요.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철학과 석사 2기 임재현입니다. 저는 여기 성대무용학과에서
졸업하고 공부학원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닌 지가 조금 오래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고 학습하다가 학교에 와서 글로 배우고 제 생각을 이렇게 진지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선배님들께서 따뜻한 조언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모두 열심히 해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게 말해. 그다음에 뭐 이번 학기에 저 진남이하고 윤석이 일어났거든. 시들이 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송현지도 일어나봐요. 박수 한 번 받게. 송현지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송현지 없어요? 이번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또 발표예요. 저 회사 본실. 한 말씀 가보야 한 말씀. 크게 말씀을 드려. 이제까지 공부한 거 잘 정리해서 월요일 날 발표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와가지고 뭐 확실히 못 쓰겠다. 특별 초청 강연에 앞서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계획 이기시는 분은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설명해 주셔야지. 예. 전체 가위바위보를 저랑 하셔서 비기거나 지신 분은 양심적으로 이렇게 내지 마시고 저 이긴 분하고 계속 저랑 하시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 4분, 총 4분이 3분. 이 단계는 저희 퀴즈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야 되죠. 손 들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지시거나 비긴 분은 내려주세요. 뭐가 아닌 걸 비긴 사람도 내가. 자, 가위바위보. 2명 남았어. 예, 가위바위보. 처음 와가지고 한 번에 네 명. 한 방에 4명이야. 손 들어?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요. 예, 이제. 손 다시 들어주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비기면 내리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다시 다손 들어주세요. 다 같이? 다시, 예, 다시. 이긴 분이 없었어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비기면 내리는 거. 가위바위보. 선생님께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두 분이 하시죠. 두 분이에요. 이쪽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이 잘 보네. 그다음에 퀴즈가 나왔대요. 퀴즈 나왔대요. 그림의 화가의 이름 아시는 분? 선장선이죠? 빨리 가네. 이름이요. 세 글자. 보여줘야 돼. 아. 증정식이 끝났고요. 화가 이름이 누구예요? 변상벽. 아. 저희 지금 학술대에서는 한림과학원 송윤재 교수님을 모시고 책으로 만나다 특별 추천형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책은 송윤재 교수님 번역서인 취재림의 왜 다시 개몽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고, 이 책은 20세기 개몽이라는 개념을 재조명해 공론적 지식인의 중요성을 역사하고있는데요. 중국 지식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취재림의 문제제기와 사유가 집대성되어 있고, 개몽, 지식인, 공공성, 유명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근현대 중국 지식인의 상황을 사회적 인상의 변화, 사상적 진로라는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 가볍게 소개드리면, 취재리는 화동 서범대 정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중국 근현대 정치 사상자를 전공했습니다. 후에 상하이 사범대 역사학과를 거쳐 화동 사범대 역사학과 교수로 초빙대 현직까지 재직 중입니다. 지금 강연을 맡아주신 역자이신 송현재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동물철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부터 송현재 교수님의 책으로 만나다 특별 추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강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말하다죠. 책을 말하다가 아니라 책으로 말하다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합니다. 제목이 이 시대의 지식인 문명이죠. 방금 소개한 내용 중에는 제가 쓴 해설 중에는 이 책에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목에 있는 개몽, 그리고 지식인, 문명, 그리고 또 하나 공공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오늘 강연을 준비해서 생각해보니까 개몽이랑 공공성은 지식인이라는 키워드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2가지만 크게 꼽아봤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이 시대의 지식인과 문명인데, 오늘 어제 우리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죠. 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한 친한 후배 SNS에 글을 올린 글을 보니까, 내가 소속해 있는 서울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술 먹다 맞았다고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내가 소속한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증을 주지 않는다고 정의와 인권을 운운하고, 내가 졸업한 학교는 황교안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취지린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것도 도대체 이 세상은 지식인들한테 왜 이러는가, 지식인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런 거를 논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왜 다시 개몽이 필요한가로 위에 보시면 부제가 현대 지식인의 상상적 부활이죠. 원제는 아래 중국어로 되어 있죠. 보시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개몽이 어떻게 기사회생하는가라는 의도를 넣었지만,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취진의 의도는 개몽이 지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식인은 좀 여러 가지 곤경을 겪고 있다. 중국 지식인은 곤경을 겪고 있는데, 역시 그가 의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지식인이 좀 본연의 역할을 가지고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뒷얘기는 이 책이 2011년에 나왔는데요. 번역이 2013년 2월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편집할 당시에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편집자분이 이 책과 관계없이 그 선거 결과를 보고 개몽이 필요해 막 계속 떠들고 다니더니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책은 보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600페이지 정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편집한 날 출판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600페이지입니다. 1000마디였어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읽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 자리가 가장 맞고 또 현재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보시면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아까 간단히 소개를 주셨는데 제대로 소개를 몇 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제대로 소개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름은 저렇고 저렇습니다. 별로 경력이 많지 않은데 저 이름을 한국인들이 보면 별 감흥이 없죠. 네. 중국에서 대통령 한국 대통령 바뀐 다음에 중국 TV 뉴스에 한국 대통령 딱 나오면 어디서 돈 한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아는 중국 분이 송민재 이 사람 이름 참 좋다고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양력은 그냥 대학 졸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정도고 강의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가끔 여기저기 몇 군데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했고 주로 책 쓰고 번역하고 이런 정도 몇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대만, 한국의 학술지 편집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작년 12월에 대만대학에 가서 이제 학술회에서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이고 한국의 개혁 잡지와 중국의 신청년을 비교한 내용 발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대표적인 책들 다 벽돌책이라고 하죠. 두꺼운 400페이지 넘는 책들만 모아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절망에 관한 문학서적 루신에 관한 문학서적이고 왕관의 중국 현대사는 말 그대로 중국 현대사고 변형사란 무엇인가의 중국 현대 사상사를 다룬 책들입니다. 번역한 책들이고 두 개는 이제 한국에서 우수학술 도서가 되었든지 아니면 왕관의 중국 현대사는 이제 한국에 이 왕관은 누군지 아시죠? 천안문 사태 때 중국 북경대학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대만에 오래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쓴 중국 현대사인데 중국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책이어서 한국에 출판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대다수의 신문사에 주목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번역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조선 공저인데요. 중국의 지식인을 연구하는 연구단 한국의 국민대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요청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글을 써서 낸 그런 책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 오늘 소개해드린 외다시 개몽이 필요한가입니다. 왕구이나 쉬지린 그리고 번영사란 무엇인가를 쓴 진관토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전공이 제가 근현대 사상사니까 그분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사는 이야기, 공부 이야기도 가끔 하고 그럽니다. 요새 스마트폰 발달되어가지고 메시지들로 가끔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식인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세요? 지식인이라고 누가 생각나세요? 딱 말을 들으면 누구야? 누구 빼고 누구야? 없어요? 루신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그 뒤에 나올 얘기랑 관련이 있는 내용 보시면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분이 바로 그 저자 쉬지린입니다. 쉬지린 이분이 하동사범대학교에 있는데 이분이 만났는데 한국에 올 때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가서 춘천까지 2시간 넘게 같은 차에서 독대를 하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공부를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이외의 정당들 그죠? 20세기 초반에 그 정당들을 공부했다. 그게 알고 보면 다 지식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지식인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연구자이고 그리고 과거에 20세기 초반에 지식인들 연구를 했지만 현재 중국 사상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지식인들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고 그러한 것도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 정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중국의 사상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중국의 지식인들이 좀 어떻다더라라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아시는 분 있죠? 누구죠? 왕후이죠.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사상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80년대 굉장히 날렸던 스타 번역가였는데 87년 천안문 사태 때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현재는 칭화대학교에 교양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중산대학교에 있었는데 작년 초에 그 어떤 젊은 강사 재임용을 탈락시켜 버렸다고 공개 세상에서 따귀를 맞았다라고 하는 공변도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두 분 다 뭐 교류가 있고요. 이들은 장시동인데 마찬가지로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중국 사상계에서 이제 90년대 지식인들을 좌파와 신좌파와 자유주의로 나눴는데 슈지리는 자유주의로 분류가 되었고 나머지 간양, 왕후, 장시동은 신좌파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슈지리는 본인 생각에 이러한 중국의 지식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중국 편향적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세 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식인이 있는데 바로 그냥 지식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많이 배운 지식인이 아니라 공공지식인, 공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지식인이 새로 태어난다, 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은 문명적 자각이 필요하다. 문명적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이 된 이야기지만 중국만의 가치가 아니라 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황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책이 2011년에 나왔으니까 2000년대 초반 베이징 올림픽 전후에 나오는 쓰였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의 사상계들이 중국이 굉장히 뜨고 있을 때 굉장히 자신감을 표출할 때 너무 좀 국가주의다. 중국이 너무 좀 중국 자신의 경험을 너무 절대화시킨다. 너무 좋은 경험으로 포장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고 이 중에 저는 이제 지식인 문제랑 중국의 문명을 우리의 오늘 현실에 관련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식인의 단상을 먼저 보겠는데요.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뭐죠 이거? 단어 여러 가지 막 구름처럼 모아놓은 거 뭐라고 그러죠? 네. 한국어로 이미 말해서 단어 구름이라고, 영어로 워드클라우드라고 하죠. 워드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어떤 단어가 치밀한가라고 해서 지식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지식 노동자라는